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4년 여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 노동 착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사를 통해 지난 18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갑질 혐의와 한데 묶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최대인 2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연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 풍산점. 개장 전부터 수백 명의 협력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곳입니다. 당시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가야 했습니다. 사건은 그나마 낫죠. 응? 지방은 교통비, 식업비 한 푼도 못 받고 끌려다니는 거라니까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 모두 관련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롯데마트는 113억 원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명분도 없는 판매 장려금 61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각종 갑질 사례를 한데 묶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선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국방부가 병력 감소 대책으로 전문 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과학계와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대상 축소 방침에 반발하는 곳은 역시 과학기술계입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이나 법무관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이공계 박사 과정에 있는 전문 연구요원의 특례만 없애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센데 특례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반면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등 전국 과학기술대학들은 국방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특례 폐지 방침에 난감한 표정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가 폐지 결정을 내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폐지되면은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인력난이 더 가중될 거라는 저희 우려는 높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부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된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당분간 뜨거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창조도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한다지만 허락 없는 베끼기는 경제의 창조적 생태계를 좀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나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진 편집 앱. 최근 아날로그 필름 필터를 선보였다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기 유료 사진 필터 앱을 교묘하게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SK컴즈는 이 필터를 삭제하고 해당 업체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IT 기업 카카오도 핀테크 서비스 카카오 송금이 먼저 나온 토스라는 앱을 모방한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카카오는 유사 서비스가 해외에도 있다며 베끼기를 부인합니다. 정부나 유관기관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선보인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는 한 중소업체의 주소 변경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
일만은 좀 갖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뭐 정부 공공정책상 모든 금융회사를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베끼기 논란은 이어지는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나 기관을 상대로 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쇼핑 플랫폼 회사는 자사 기술을 한 쇼핑몰 업체가 베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해당 업체와 소송 공방 중인데 비용과 시간이 버거운 상황. 적극하게 이제 등록받은 거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하든지 로열티를 내고 이제 특허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되는 베끼기 논란 속에 창조 경제가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수상해 우리 문학계는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을 읽는 사람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취업 걱정이 많은 20, 30대의 독서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아 우리 문학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소설책 하나 읽는 것도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취업 걱정에 스펙 쌓으랴, 취업 공부하랴, 시간을 따로 내 책 읽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서 인구 감소세 속에 젊은 층 독서 인구 감소폭은 가장 컸습니다. 20대 중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은 독서 인구 비율은 2004년 82.1%에서 지난해 73.8%로 8.3%포인트 하락했고 30대는 9.6%포인트 떨어져 20, 30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10대 독서 인구 비율은 7.3%포인트 낮아졌고 50대와 60대 이상 독서 인구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젊은 층의 취업 걱정은 독서 패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20대 중 직업 관련 서적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48%로 2004년보다 6.9%포인트 높아졌고 30대도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양 서적을 읽은 비율은 20대의 경우 4.7%포인트 하락했고 30대는 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대의 1년간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도 2004년 24.8권에서 작년 14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취업 걱정과 함께 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검색이나 게임 등을 즐기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돈입니다. 여객기에서 서비스한 라면이 덜 익었다며 승무원을 폭행까지 한 대기업 임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 속에 문제의 임원은 해고당했는데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3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여객기 안.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길에 나선 포스코 에너지 상무 A씨는 승무원에게 라면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끓여온 라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다 급기야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씨는 기내 폭행 혐의로 현지 경찰에 조사를 받은 뒤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 땅은 밟지도 못한 채 강제로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라면 상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일로 논란이 들끓자 회사는 품행을 문제 삼아 A씨를 해고했습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지난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A씨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임 처분했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못 받았던 급여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항공사에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기내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자신의 정보가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 결과를 들은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잠을 푹 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자는 시간은 7시간 49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4년 조사에서 18개 나라 중 꼴찌였습니다. 1위 프랑스보다 1시간 넘게 적은 것입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사정이 이러니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 잠을 푹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45만여 명. 5년 전보다 57% 이상 늘었습니다. 숙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꿀잠을 돕는 상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면용 귀마개와 안대, 전신베개인 바디필로우 같은 숙면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산업의 급성장 속에 최근에는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대가 되면 숙면 등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선진국들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숙면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꿀잠 아이템의 인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내 모습 상상하곤 하죠. 그렇다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출판사 새로운 제안과 함께 남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스피치 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업이라는 큰 관문을 지나면 그다음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것도 사람이 모여서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동료는 물론이고 선배나 후배 모두와 잘 지내는 직장인 보면 회사 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직장인들 역시 성공한 직장인의 필수 능력 1위로 대인관계 능력을 꼽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를 뒷받침해줄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피치는 대화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중요하고요. 사회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죠. 성공한 직장인의 필수 능력, 이어서 업무 관련 자격증과 전공 지식, 컴퓨터 능력 등에 꼽혔는데요. 이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업무 스펙보다는 직장 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상사나 동료들과 격이 없이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것도 능력이다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와 반면에 또 선배의 별거 아닌 질문 하나에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별 특성에 따라서 또 설문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공한 직장인의 필수 능력으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 절반 이상은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고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스피치 능력을 꼽은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또 외국계 기업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선택한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기업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스피치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인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대인관계도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점이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직장인들 역시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피치가 업무 협의 등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이 외에 스피치 능력은 곧 나를 피하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 상사나 외부 인사 대상으로 발표하는 상황이 많아서 등 스피치가 직장 생활에서 곧 능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방송으로 말을 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 직장 내에서 말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별개거든요.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발표나 이런 걸 할 땐 더 떨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9명 정도의 직장인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45.4%가 스피치는 항상 두렵다고 답했고 49.3%는 종종 두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이 스피치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봤더니 어떻게 발표해야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멍해지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련 책자를 구입하고 또 읽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 스피치 능력을 위해서 관련 책까지 사서 읽은 건데요. 스피치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과 고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요. 상대에게 더 분명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연습해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직장인들이 꼽은 성공하는 직장인의 필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설문조사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설문조사는요. 20대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는 20대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20대 하면 청춘, 젊음, 도전 이런 단어 연상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20대 하면 이 다양한 이미지나 키워드가 생각나곤 하죠. 그렇다면 현재 20대가 생각하는 20대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대 1,277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20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20대를 상징하는 3대 키워드는 나 홀로, 취업, 스마트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젊음, 청춘 같은 단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 홀로, 취업, 스마트폰, 한 세대를 정의하는 키워드로서는 조금 씁쓸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20대 이미지랑 나 홀로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은데요. 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나 홀로족이 많아지고 있죠.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나 홀로족 트렌드는 20대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75%는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요. 실제로 이들은 혼자서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하고 또 혼자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혼자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혼자 밥이나 술을 마시는 거를 혼밥, 혼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미 나 홀로족에 익숙한 20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취업.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죠. 어떤가요? 그렇죠. 이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62.5%가 취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올해 가장 하고 싶은 일 역시 다이어트, 외모 관리, 또 여행, 연애 등을 제치고 취업이 1위에 올랐는데요. 취업을 갈망하는 20대들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취업 재수도 감행할 것이라면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취업 재수는 물론이고 취업 3수, 또 4수까지 하면서 20대를 취업 준비로 보내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업이 아닌 취업에 몰두하는 20대의 모습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스마트폰은 어떤 면에서 20대를 대표하는 단어인가요? 네, 20대들은 취업 준비도 스마트폰으로 할 정도로 그 어떤 세대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죠.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20대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면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본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찔리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물건인데요. 하지만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춰야 할 20대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안에서 만나는 세상이 조금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사회가 돼서요. 몇 년 후에는 20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좀 더 밝고 희망찬 단어들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푸드트럭 창업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1:1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관련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창업 준비와 행정 절차, 영업 가능 장소를 상담해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은 1577-6119로 문의하거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요구받은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을 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 삼성자동차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수주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삼성중공업의 자구 계획에는 순차적인 도크 폐쇄 등을 통한 생산력 감축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주거래 은행에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인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수상전 같은 무인 이동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오는 2019년 7월까지 3년간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인 이동체에 쓰이는 부품과 항법, 통신, 운용 소프트웨어 같은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 데 105억 원을 투자하고 뛰어난 성능의 무인 이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능화 연구 등에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타격을 입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4%로 떨어질 경우 한국은 칠레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충격이 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계 등급 하향 조정되고 금융기관 60%와 기업 54%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국제유가 급락과 투자 급감, 위안화 절하 등으로 반토막 났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